사바이디. 아니, 미스터 권, 빠이 까올리. 미스터 권, 빠이 까올리. 몽완, 빠이 까올리. 뭐후? 어떤 뭐후? 여기 한국인 우리 권 선생님이 설립한 탑빌리지에 와 있습니다. 라오스 학생들이 1200명, 중고등학교 과정 학원입니다. 학원. 대단하죠? 1200명. 탑 칼리지입니다. 라오스 운전할 때요, 앞으로 쭉 가십니다. 운전. 갑자기 앞서가는 차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2번 당했습니다. 주행선 타고 가는데 1, 2차선에서 안 가요. 그게 주차한 거예요. 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라오스 운전하시다가 이제 큰 길이 밀리니까 골목길로 들어가세요. 아이, 골목길로 가면 뭐 저쪽 방향으로 우측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 태국 치앙마이도 그렇고요, 라오스도 그렇고요, 저 미얀마 태국 국경 메사이 국경 타킬렉도 그렇고요, 길이 없어요. 골목 들어가면요, 한국처럼 이어지는 지선에서 간선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이 전혀 없다는 거. 엉뚱한 방향을 헤매다가 자칫 잘못하면 차 유턴해서 나올 수도 없는 지점에 앞뒤 반바 다 긁고 나오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앞서서 가던 차가 1차선, 2차선 가다가 갑자기 2차선에 막 주차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주차한 차 뒤에 서 있다가 옆으로 빠져나오려면 힘듭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토요일 26일 아침이네요. 나이가 젊었을 때, 한참 일할 때도 시간이 빨리 갔죠. 그보다 더 젊은 날 어린 시절 군대 생활할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서 학교 다니던,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겨울방학은 언제 오는지, 겨울방학 끝나고 개학했는데 여름방학 언제 하냐고 물어봤다가 지금은 자꾸 하신 고 하일성 담임선생님에게 얻어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순위는 100위권 바깥에 있고요. 국민소득은 1인당 한 3,500-600불 정도 선에 머무는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한국,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투자하고 공적 원조 자금으로 라오스의 국가 기반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여 주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나름 천연 광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 은, 주석, 니켈, 원유나 가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티크나무, 고무나무, 돈 되는 허브 단지들,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17개국에 분포해서 태국을 닮아가면서 태국의 로얄 프로젝트를 따라서 라오스 농민들도 이제는 고수익의 문턱에 발을 디디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라오스에 오셔서 운전을 하시다가 이 라오스나 태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는 길과 가는 길, 돌아오는 길과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일방통행길이 많습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 대로변을 보니까 내가 가려는 빅시마트가 저기 있는데
세븐일레븐 매장이, 이 나라 말로 세븐일레븐 매장이 간판이 보이는데 골목에서 그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골목길에서 대로변 나가는 게 여기저기 사통팔달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라오스는 국가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그 길 빼고는. 그래서 라오스 비엔티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잘 사는 사람들 승용차가 다 나와서 아이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데, 차도 별로 많지 않은 곳에 보면 아침 8시에서 9시에 정체가 심하고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지독히 차가 밀리는 것은 차가 많아서 아니라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도로의 다양성의 부족함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터사이클 탄 사람과 쿵 하고 부딪혔는데, 모터사이클 탄 라오스인이 뒤에 와서 받았거나 옆에서 갑자기 돌발로 나와서 저는 서 있었는데, 저는 정차하고 있었는데 추돌 사고가 났어요. 접촉 사고가. 근데 이 라오스가 하나 참 사고가 나면 불편한 게,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모터사이클 차량이 가면 그 사고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모터사이클을 경찰서 유치장 마당에 영치하고 주차비 물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완전히 완결 처리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 사용료를 가해자든 피해자든 똑같이 내야 됩니다. 30만 킵, 40만 킵.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오신 오래 생활하신 교민분들은 사고가 나면 당사자간 그냥 합의를 봅니다. 보험회사만 간단히 불러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 있죠. 제 차량에. 메리츠가 아니고 알리안츠에 가입을 해놨는데, 라오스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는 이분들은 보험이 거의 없습니다. 면허증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타고 다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한국 같으면은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면허도 없고 도로교통도 위반하고 과실로 내 차를 추돌했으니까 내 차 부서진 파손 수리비와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물질적으로 보상, 만약에 차가 센터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며칠 렌트 요금도 받게 됩니다. 한국은. 근데 라오스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온정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온정주의. 그러니까 한국이 못 살 때 미군들이 와서 도와줄 때 그 온정주의. 한국인이 잘못했지만 미군이 그냥 주고 갑니다. 미군이 물어주고 갑니다. 이 라오스는 온정주의가 존재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고 모터사이클 탄 사람의 과실이 80%, 100%라도 경찰서에 가면 경찰관이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많이 다쳤으니까 저 사람 치료해주고 당신 차 당신이 고치세요라고 권유합니다.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라오스의 온정주의입니다. 참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라오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 알아서 내가 나이가 많고 신부가 나이가 어리니까 처갓집에 뭐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부모님 뭐 금반지, 뭐 시계 이 정도 사줍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그걸 왜 사줘? 왜 지참금을 주냐고 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가끔 그런 일을 접할 뿐 자주 제게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할 여자를 어렵게 라오스에 와서 몇 달
한 달 살기, 석 달 살기 하면서 참신한 민간인을 만났는데 나는 나이가 56세인데 아이고 결혼할 여자가 21살이에요. 아유 무려 35세의 차이가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어요. 시골집에. 야 갔더니 진짜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날개가 다 풀어져 있는 덜덜덜덜 거리는 선풍기 한 대, 4식구 5식구가 그 앞에 매달려 있고 방에 들어다 보니까 침구류 매트리스라고 보니까 우리 한국의 옛날에 1970년대 그 스펀지 3단요 진짜 곰팡이 먹은 거 막 냄새 풀풀 나는 거 깔고 자고 옷 입은 거 보면 또 집안에 가재 두고 보면 그냥 장작나무에 떼서 새까맣게 끓음 올라간 솥단지니 주전자니 컵이라고 물을 따라주는데 도저히 내 입술에 댈 수 없는 그런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한국 남자가 그 온정주의가 발동돼서 사주게 되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필리핀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가 필리핀 처갓집,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 처갓집, 그 며느리 친정집 가가지고 집을 새로 싹 다 지어줬다고. 완전히 한국의 전원주택식으로 지어줬다는 얘기. 아마 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온정주의거든요. 근데 그 온정주의를 떠나서 의무적으로 달라고 하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기분이 상할 것 같으면 나이 어린 라오스 여성들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나이 차가 20살 이상 난다고 하면 비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살 먹은 라오스 부인이 40살 되면 57세 먹은 사람은 20년 후에 77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 21대 57세의 나이 비율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예요. 22살짜리, 20살짜리에 64, 5세 신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 차이가 44년이 납니다. 신부가 나이 30이 되면 신랑은 74, 5세가 되고요. 신부가 나이 40이 되면 한국 신랑은 85, 6세가 돼서 이 지구상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삼촌도 몰라요. 자, 그랬을 때 라오스 여성들은 온정주의도 온정주의고 인도주의도 인도주의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 남편이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니 떠난 후에 내가 아이들과 내 가족들과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축척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 간 러브스토리로 만난 사이에서는 이게 충분히 조절도 가능하고 해주고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간에 업체가 꼈다든지 브로커가 꼈다든지 소개한 사람이 꼈으면 여기서 자연스럽지 않은 물질을 바가지 쓰는 듯한 그리고 제대접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참담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할 때 온정주의도 그렇고 나이 차이 많은 젊은 여성과 살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주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판단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내게 잘할 때 내게 감동을 주고 아 정말 내 가족이야.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 딸은 진정한 내 자식이야. 내 재산을 물려줄 가치가 충분히 있어. 할 때 주면 되는 것이고 내게 잘하지 못해요. 영 행동하는 거나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만족하지가 못할 때는 조금씩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고 정말 내게 내 삶의 질에 만족을 주고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고 한국을 떠나서 4, 5, 6, 7, 8은 정말 더운 나라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황토마을 같은 초가집 같은 목가적인 풍경이 있는
통나무집이 있는 라오스에 대신 와서 사는 삶에 대한 보상이 된다. 내게 힐링이 된다. 내 건강에 좋아.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10년 살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라오스 와서 여유 있게 급하지 않게 천천히 목소리 조근조근 사니까 내가 3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라오스의 국민들을 보면요. 다 유순하고 온순하고 말수가 없고 웃어도 크게 웃지 않고 배시시하고 웃는 그런 정도. 치아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미소들을 참 저희에게 잘 보내주는 그게 라오스 사람들의 참 모습이고요. 한국인들이 무진장 비행기 타고 남자들이 비행기 한 대 280명 내리면 270명이 남자들이 내려서 유흥업소 다니고 뭐 민간인 만난다고 뭐 총나오 레스토랑 가서 뭐 알바하는 여성 어떻게 꼬셔보려고 하고 그렇게 교제가 이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라오스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만나보고 일본 남자 만나보고 중국 남성들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돈이 들어오네. 굳이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땡볕에서 설거지하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내 옆에 오면 항상 반찬 냄새, 찌든 냄새, 뭐 까나리 액젓 냄새, 쏨땀 냄새 났는데 외국인 남성 만나니까 내 몸에서도 이제 샤넬 향수 냄새도 나고 프라다 향수 냄새도 나고 명품 시계도 차고 모터사이클도 이제 비싼 거 조그만 거 말고 아주 이쁘고 튼튼한 거 타고 전기 자전거도 아주 뭐 알록이딸록이 이쁜 거 거기다가 우리 친구를 보니까 이제는 전기 자동차 승용차 타고 다녀. 어떤 친구는 한국 엘란트라 차 선물 받았대. 도요타 캠리 승용차 선물 받았대.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여성들이 생활의 최전방에서 외국인을 처음 만났던 그 여성들이 라오스 여성들을 변화시켜 가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 우리 역시도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성과 살려는 생각하지 말고요. 차라리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살 것 같으면 한국에 데려가서 살 거 아니면 여기 와서 적당히 조금 좀 나이 있고 아기가 한두 명 있더라도 라이반 통해서 일부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을 만한 마을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맥 정치 잘해서 주변 사는 라오스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면서 신고 안 하게 하고 여기서 그냥 한두 달 있다가 한국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즐기는 쪽이 좋지요. 굳이 나이 많으신데 여기 와서 뭐 결혼할 그 여성 찾아가지고 혼인신고도 어려운데 혼인신고하고 줄 거 다 주고 나중에 제대좀 못 받고 정말 뒷방 늙은이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기세요. 결혼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한 달 살기 와서 그냥 여성 하나 구해서 그냥 한두 달 살다가 그냥 가고요. 또 다음에 와서 또 연결돼서 또 그렇게 부담 없잖아요. 굳이 나이 드셔서요. 물론 외로움은 있겠지만 한국에서 여성을 만나서 같이 살면 외로움을 덜을 수가 있어요. 늘 24시간 잠도 같이 자고 대화도 하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라오스 여성들은 옆에 붙어 있어도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고 라오스 여성은 침대에 가서 한 4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밤에만 잠깐 그 도킹할 때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왜 받으시겠어요? 인생은 즐기시는 겁니다. 인생은 나이 들어서 또 60, 70이 돼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정해진 룰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와 가정의 법칙을 또 자녀를 생산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편히 쉬엄쉬엄 가는 라오스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라미와 라미 엄마에게 살아가는데 사랑과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